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울산시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고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또 밀어주십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렇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요. 송철호 시장의 이 비밀 모임들이 김기현 첩보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전달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 의심입니다.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이 송철호 캠프의 이른바 비밀의 방을 만들고 각종 선거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새롭게 정황 증거가 알려졌습니다.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제 양심을 걸고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눈이 펑펑 올 때는 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얘기 본격적으로 시동을 좀 걸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송철호 캠프가 꾸려졌을 당시에 문패도 없는 비밀의 방이 있었다. 거기에 주인공은 송병기 부시장이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쎄, 저걸 먼저 비밀의 방이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방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보통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요. 이게 이제 당내 경선 같은 경우는 내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내 경선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을 어느 정도 마련하든 간에 사실 그런 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선거 사무실이 어떤 데 쓴다는 걸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적인 선거 사무실 쓸 때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게 보면 상대방 후보가 불법 선거 사무실을 만들어서 뭐 전화로 해서 마타도를 뭐 퍼뜨린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에, 선전이요? 그렇죠. 흑색선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급습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적발하기도 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지금 송 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분은 아마 이제 송철호 시장 그 선거 캠프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에요. 아마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든지 또 상대방에 대한 공격 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돼서 안 되는 뭐 그런 방으로 쓰였지 않는가. 또 하나는 있습니다. 또 자금을 관리하는 방들이 있어요. 선거 자금 관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후보가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그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송병기 부시장이 어떤 방을 운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선거 전략을 핵심적으로 짜는 데는 바로 송병기 부시장 역할을 했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롭게 알려진 보도를 토대로 저희가 사파로 한번 재구성해봤어요. 이렇게 문패가 확실한 뭐 선대위원장실, 조직위원회실이 있는데 송병기 부시장이 주로 업무를 맡았던 이 방은 문패도 없었다. 그러면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뭐 돈을 관리한다든지 첩보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검찰이 이 부분일 거예요. 이 첩보가 도대체 정말 청와대로는 간 건지 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방이 이제 지금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방은 이제 공개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그 방의 경우에는 문패도 없는 데다가 후보와 핵심 측근 몇몇 사람들만 드나들었던 방이기 때문에 과연 그 방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던 거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증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이렇게 내실을 마련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이제 선거 전략을 논의한다거나 아니면 자금을 집행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의 용처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저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시 캠프 고위 관계자의 전원에 따르면 그 방은 젊은 직원 둘을 데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독자적으로 사용했고 당시 후보와 몇몇 측근 외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일종의 밀실이었다. 다음 것도 볼게요. 일종의 밀실. 그리고 그 방에 드나들었던 몇몇은 지금 시 본청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울산시에 모든 좋은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송 부시장이 당시에 정책팀장으로 일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직상 그 위계로는 선대위원장보다 미친데 오히려 선대위원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런 별도의 방을 가지고 거기서 직원 둘을 데리고 일을 했고 또 지금 송 시장이라 아주 핵심 측근 외에는 못 들어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선거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것은 그간의 송 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거기에서 그 방에서 김기현 그 전 시장에 대한 그 청와대의 하명 수사가 기획이 되고 거기 정보가 수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정책팀장이라는 게 분명히 공식은 낮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핵심 역할을 했다면 송병기 지금 부시장의 그 현재 위치로 볼 때 실질적으로 이 송 시장도 혹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준별 교수님. 네. 아까 뭐 유현정 의원님이 저 선거 준비할 때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밀의 방이, 그러니까 뭐 비밀의 방이라고 속칭 얘기하는 이 캠프가 만들기 전에 네. 모임이 하나 있었다는 걸 저희가 어제 뉴스타파에서 전해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그 사파를 어제 사파를 한번 볼까요? 근데 그 부분에서 당시 캠프의 전신이었던 저 공업탁 기획위에 임대료를 송병기 부시장이 고스란히 냈다. 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이제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부동산 관계자를 취재했다면 이것도 뭐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 동안 공원탑위원회라고 하는 사무실을 꾸렸는데 그 사무실의 운영비 예컨대 뭐 임대료 그다음에 뭐 부수로 들어가는 전기세 스토스 이런 부분들을 송 부시장이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캠프에 송 부시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시장까지 됐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송철호 시장 측에 와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분명해 보여요. 그게 이제 물론 하명수와 직접적 연관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시장, 지금 송 부시장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럼 이 질문을 드릴게요. 최준봉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 뭐 선거 개입 의혹과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드러나는 걸로는 비밀의 방도 있었고 뭐 월세 임대료까지 캠프 전신까지 낼 정도면 송철호 시장 당선 1등 공신이 분명한데 그 1등 공신이 청와대 행정관과 만나서 첩보를 넘겼다. 뭐 이 부분이 그러면 다시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송철호 시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송 부시장이 도맡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후보의 약점을 알고 그다음 우리 후보의 장점을 선전하는 것들 이게 가장 선거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제보를 통해서 이 김기현 시장의 어떤 문제점들을 청와대에 제보한 사람도 송 부시장이고 그리고 또 직접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이 울산에 건설되는 공공병원에 대한 이제 그 문제를 물어봤던 사람도 바로 송 부시장이고 그런 역할을 보면 송 부시장이 사실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에 거의 뭐 대부분의 역할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과연 그럼 본인이 독자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송철호 시장의 지시나 어떤 보고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마 앞으로는 이 부분이 실제 검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검찰도 최근 확보한 이 송병기 부시장의 압수물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집무실 그리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고요. 특히 차명 휴대폰을 여러 대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뭐 업무 일지도 있고 이게 정말 큰 성과인 거예요. 몰래 숨겨서 썼던 휴대폰이니까 안심하고 민감한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청와대 관계자일 확률이 높겠죠. 여권 고위직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검찰이 이 송병기 부시장 압수수색하면서 유의미한 거를 많이 좀 짚어본 것 같은데
차명 휴대전화 세대를 확보했다. 저는 뭐 세대가 있는지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검찰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진전이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이름으로 된 걸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를 쓴다는 것은 그 전화를 이용해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휴대전화라는 것은 오늘은 정보의 보고거든요. 그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의 동선, 또 통화 내역, 또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차명 휴대폰 세계를 분석을 해보면 상당한 부분이 나올 것인데 아마 특히 이제 검찰이 이제 궁금하게 여기고 조사를 특히 해야 될 부분은 당시 그 선거 전에 혹시 그 송 부시장이 청와대나 경찰과 주고받은 그런 그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들이 있는지 또 실제 선거 진입할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또 이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서로 의논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고 또한 차명폰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오면 송 부시장도 그걸 부인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정황 증거들이 좀 더 쏟아질 가능성이 꽤 큰 그렇습니다. 거네요. 상당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본인의 휴대폰이 아니고 차명폰이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처럼 송철호 캠프에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들이 있었다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거 전략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마 오늘 뉴스탑10 보도 중에 뉴스탑10 전해드린 얘기 중에 좀 제일 눈에 띄는 한 보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청이 압수수색, 그러니까 송철호 부시장의 선거 전략 문건을 보니까 당정청이 송철호 시장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했다. 이게 뭐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선거 본부에서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겠죠. 근데 송철호 시장은 어떤 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말 30년 지기고 또 이 사람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수차례 선거운동까지 직접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문건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문건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문건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건에 보시면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후보를 하면 경선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설 사람이 많으니까 사실 경선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요. 서로 흠집도 많이 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후보의 어떤 면에서 본다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 공천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울산에 이 시장을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라고 그분도 울산시장 나가겠다고 하는 분인데 근데 당에서 이 울산 지역을 전략 공천을 합니다. 누구로 했냐? 바로 송철호 시장으로 전략 공천하죠. 또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이 장관들이 좀 울산 지역에 방문해서 송철호 시장하고 뭔가 모양새 있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기획을 하게 되죠. 실제 이것도 실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청와대가 있건 선거 공약이 청와대와 협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여당의 후보니까 앞으로 그런 공약을 제시하면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 무게를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청와대가 어떤 면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운 거야 뭐 세울 수 있죠. 문제는 이게 다 실행됐다는 겁니다. 즉 당정청이 송철호 후보가 요구한 선거 운동의 사항들을 그대로 실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중요한 문은 관건 선거라는 겁니다. 즉 관이 일반 선거에 개입해서 활동할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겠죠. 이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검찰이 눈여겨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요. 그러니까 말씀은 선거 전략이든 이렇게 짤 수는 있는데 누구든 이게 실현됐다는 게 문제인데 저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글쎄요. 당정청을 포함한 선거 전략을 울산시 지방선거를 할 때 전략을 짜는지 보통 통상 전략들은 어느 동엔 어떤 걸 공략하라, 어느 시장 가서는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좀 선거 전략이 좀 큰 거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후보와는 규모가 다르죠. 스케일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만큼 송철호 후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었던 겁니다. 즉 여권 내에서 송철호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저는 선거 계획 짜겠죠. 다른 후보가 저걸 짜면 위에서 야 네가 뭔데 이런 걸 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송철호 후보는 저걸 짜면 그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에 저는 기획을 짜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김은경 장관, 김부겸 장관 사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다 방문했어요.
그런 걸 보면 송철호 시장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봐야 하는 건 당정청 가운데 정부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몇몇 장관들이 울산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환경부 장관 방문 때는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당시 울산 지역 변호사였던 송철호 현 시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아까 맥지가 이겁니다. 굉장히 좋네요.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이대로 대신 물 수위는 낮게 그렇게 유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식수로서 기능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물 부족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구장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울산을 찾았을 때 네. 당시 현 시장이었던 김기현 시장은 전혀 장관이 왔는지도 몰랐고 네. 대신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동행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 그 전략 중에 고공 플레이를 하는 이제 전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송철호 후보 진영에서는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정청을 움직여서 후보가 되는 과정, 후보가 돼서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걸 과시하는 과정.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집권 여당 후보라는 점에서 이제 그 장관들이 내려와서 지역의 어떤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해결해 주는데 그 공을 세울 수 있는 후보자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건데 김은경 그 환경부 장관이 내려가서 울산에 있는 그 암각화와 관련된 어떤 식수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 자리에는 당연히 그 현직 시장인 김기현 시장이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인데 현직 시장은 빠지고 미래의 시장이 그때는 후보도 아닌 상태에서 이 장관과 함께 그런 현안을 논의했다. 이것은 뭐 간접적인 어떤 이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측면이 있고요. 그만큼 송철호 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찌감치 당정청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하나의 정황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민 의원님, 저 화면 다시 보실게요. 화면을 한번 다시 볼까요? 저 때가 2017년 10월이에요.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10월이 바로 당시 송병기 부시장,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문모 행정관에게 울산 김기현 첩보를 넘겼을 때입니다. 저 시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당정청이 같이 움직인 거 아니냐에 더해서 그 청와대 하명 사건 수사도 그때 하나의 그 명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한 거다. 그런 의혹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관이 지역에 내려왔을 때 특히 지금 뭐 현안이 그 암각화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할시장을 만나는 게 맞는데 관할시장은 안 만나고 더더군다나 환경부 장관의 일정에 관해서 당시 당시 송 변호사의 측근인인 송 부시장이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저분이 무슨 뭐 환경단체의 대표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행정부에서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종의 관건 선거를 한 것이 아니냐.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행사를 주최한 단체가요. 맑은 물 암각화 대책 울산 시민운동본부라는 단체입니다. 자, 이 단체 고문이 바로 송철호 변호사였어요. 아하. 그래서 이 단체가 초청을 한 겁니다. 와달라고. 근데 이제 장관이 왔어요. 근데 저기 설명하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언론 기사를 다 찾아보니까 저 사진과 기사가 다 큼직큼직하게 났어요. 즉 송철호 이 공문이 참석했던 장관이 내려와서 이 암각화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해서 구도와 신문에 많은 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 울산시장은 저 왔는지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사실은요. 저 행사가 있고 난 이틀 뒤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려와서 울산시장과 문화재청장과 만나서 저 암각화 대책을 논의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틀 전에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낙연 그 당시 총리가 해외 순방을 갔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일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암각화 대책에서는 송철호 시장 저 변호사가 굉장히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이 행사를 주도한 단체 그리고 장관까지 왔고 수자원공사도 오고 과연 그런 힘이 어디 있었겠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 것이죠. 장관과 동행하는 사진들이 이제 쫙 퍼졌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환경부 장관 말고도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은 울산을 찾아서 황운하 당시 청장과 송철호 시장 측 인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세밀하게 봐야 될 게 최진봉 교수님. 네. 김부겸 지금 의원 당시 장관은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이다. 이 만남에 별로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부겸 장관, 그 당시 장관이죠. 지금 장관이 아니지만 장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사실 이게 첩보가 처음 들어간 게 10월이잖아요. 2017년 10월인데 10월에서 11월 사이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김부겸 전 장관이 방문한 것도 10월 13일이에요. 그러면 첩보가 들어간 시점에서 방문했다고 하면 그 뒤에 경찰청에 첩보가 하달된 건 11월이었고요. 그 경찰청에서 울산청으로 내려보는 게 12월이었어요. 그러면 실제 울산청에 접수된 건 12월로 봐야 되는데 10월 13일은 사실 울산청에 내려오기도 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본인이 특별히 저 사건 때문에 내려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부겸 장관은 통상적으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니까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혹을 보내는 측에서는 그게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략 문건에 장관들이 좀 울산에 내려왔을 때 같이 동행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구심이 뭐 드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선거 캠프에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세웠던 계획들이 마치 예정된 일처럼 착착 진행됐던 부분엔 분명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는 울산을 찾아서 송철호 시장 지원 유세에 나섰던 바가 있었는데요. 영상부터 만나보실까요? 울산시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고 당 대표가 자기 선거구 던져놓고 이곳 울산에까지 와서 호소를 하는데 송철호를 여러분 울산시장으로 뽑아서 당선증 들고 저 주민을 웃게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고 저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또 밀어주십니다. 저는 지금 그 한 보도, 조선일보의 선거 문건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선거 문건에도 당정청 가운데 당은 송철호 당시 후보를 단독 공천했다. 뭐 이 부분도 조금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경쟁자가 있으면 경선을 통해서 후보자를 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송철호 시장이 그 시장 후보로 나설 때는 다른 출마 예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뭐 반드시 그 시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 전략공천을 했는데 단수공천 지역으로 했는데 그 단수 후보로 공천된 사람이 공교롭게도 지금 송철호 시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당에서도 이 송철호 시장을 밀어주기 위해서 단수공천, 전략공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부는 장관이 내려가서 도와주고 청와대는 대통령 공약과 이 후보의 공약을 일치화시켜주고 또 그 당에서는 이 단수공천으로 후보가 손쉽게 이 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주제? 네. 저희가 3주 동안 있었던 각종 의혹들을 한눈에 한번 모아봤어요. 네. 2017년 가을쯤에 청와대 첫 제보를 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짚어봤던 장관이 울산에 내려옵니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넘기고 그리고 송철호 측,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은 다음해 1월 겨울에 행정관과 공약을 논의하게 됩니다. 다음 거 볼까요? 그리고 송철호 캠프가 출범하고 그 전에 뭐 비밀의 방도 있었지만 공업탑위원회라는 캠프 전신도 있었고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우리가 뭐 우연이라고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참 저런 과정에 보면요.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잘 맞춰서 굴러간다라는 느낌들을 저는 갖거든요. 저도 선거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어떤 선거 캠프가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또 상대방이 적절히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톱니바퀴처럼 잘 하는 것들은 선거에서 가장 환상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송철호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자, 그 뒤에 한번 저는 또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송병기 경제부시장이 원래는 그 자리가 개방직이었는데 별정직으로 바뀌어지면서 부시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밑에 원래 3개 과가 통할하는 자리였는데 5개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송병기 부시장은 내년 총선에 울산 지역 남구에서 출마를 준비 중에 있어요.
자, 그런 거 한 가지고 또 이 수사를 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본인의 고향인 대전경찰청으로 전보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대전 중구에서 선거 출마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북콘서트를 했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자, 송철호 시장 선거와 그리고 그 이후의 어떤 농공행사 그리고 이 관련된 의혹에 있는 두 분이 똑같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분들 과연 이게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우연의 일치일지 그건 좀 더 검찰이 답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장관 울산 방문도 송철호 시장의 계획대로였는지 압수수색 문건에서 발견된 선거 전략 얘기 저희가 차분히 한번 하나씩 짚어봤습니다.